지난 여름, 우리는 7분의 부모님을 초대해 조금 특별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지 처음으로 속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마침내 준비한 영상이 시작됩니다. 사랑해요. 항상 잘 챙겨주시고 계속 이렇게 사랑 같이 대화도 하고 사랑도 같이 주시고 그러세요.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 나쁜 말 할 때나 혼날 때 속상해.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아빠가 많이 화낼 때요. 무서워.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아이들의 고백. 잘해주실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200여 명의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이 시대 평범한 아빠와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좋아지냐? 공감하는 거야. 뭐를? 데시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바라는 거야. 바라는 거야. 얘라고 자신감. 부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년. 이젠 부모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교육이 됐습니다. 아직 이제 아이가 둘인데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물론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책들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아서 좀 더 애를 키우는데 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들어왔습니다. 서점가에서 부모 교육 책들이 인기를 끈 지도 오래입니다. 이 시대 부모들이 공부까지 해가며 바라는 부모상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저도 같이 공감할 수 있으려고 뭐 장난감 같은 것도 같이 보러 오면 같이 만들거든요. 힘든 일 있거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친구같이 엄마랑 좀 터놓고 얘기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편한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강의를 쫓아다니고 방송과 책을 챙겨보고 이런 눈물겨운 노력들은 모두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들의 노력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 많이 해요? 네. 매일마다 거의 해요. 한 5시간 아니면 6시간 정도 봐요. 사랑해 우리 딸. 아이들이 평소 부모님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을 써보도록 했는데요.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딸 착하네. 박사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하고 잘자. 용돈 좀 줄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면 누구랑 상의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고민이 말했을 때 엄마가 엄마들 다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해요. 아빠? 엄마요. 다 해결해 주세요. 부모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낸다는 2학년 아이들. 그럼 6학년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자주 한다 하는 친구. 30분? 길진 않아요. 그냥 거의 10분 막 그 정도. 잔소리. 커서 뭐가 될 거지 이러면서 공부 안 하냐고. 핸드폰 좀 그만해. 복습 좀 해라. 불과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라는 6학년 아이들. 그렇다면 사춘기의 절정인 중학생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가장 자주 나누는 말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친구들 뭐라고 적은 거야? 출퇴근할 때. 아빠랑 딱히 기억나는 거. 놀랍게도 아빠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는 아이들. 공부에 그림 그만 그려, 그만 먹어, 살쪄, 책 좀 읽어. 엄마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안 하고요. 잔소리가 많죠. 항상 공부해라 그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냥 어렸을 때 대부분 다 건강하게만 자라나고 그거였는데 9학년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공부로 변하고 30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풀겠다. 하나, 둘, 셋. 부모님한테도 말해도 부모님은 맨날 흘려들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무려 6.8%가 아빠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엄마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에 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아이들과 소통하기를 열망하는 이 시대 부모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자랄수록 점점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는 프로젝트에 함께할 지원자들을 모집해보기로 했습니다. 뜻밖에도 제발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는 아이들의 SOS가 쏟아졌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바로 중학교 2학년 재현이었습니다.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죽어도 되지 않을까. 의사소통하는데 큰 벽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기본은 하고 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아이와 아빠. 과연 이 가족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집안 곳곳에 관찰 카메라 6대를 설치한 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해보니. 재현이에게 시험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던 엄마가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채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엄마. 이것도 모른다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고? 어? 야, 너 여태까지 수학 뭐 배웠는데. 속사포 같은 엄마의 잔소리가 지나간 이후 잠시 한숨을 돌리는 재현이. 바로 그때 왜? 집중하고 지하라고? 이번에는 아빠의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불과 10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의식 확인. 반응 확인.
그다음에 119에 신고. 그다음에 뭔 공부를 한 건데 아직도 다 못 외웠어. 어? 나도 모르겠어. 재현아, 뭐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다 못 외웠냐고. 야! 또 말을 안 해. 집중해서 하겠지. 할 때 맨날 붙잡고만 있지 말고.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관찰 카메라에 담긴 재현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뭐를 했니 안 했니 하는 어떤 확인하는 말이랑 그다음에 왜 안 했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지시하는 말투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재현이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변명 뭐 아니면 대부분 대답이 없다든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뭐 정신 차려 뭐라든지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할 때 그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의 기운이 확 감돌거든요.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말투세요. 빨리 먹어야지.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정신 차리고. 아빠의 강압적인 말에도 재현이의 입은 늘 닫혀 있습니다. 지금 중2 아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아이가 저런 자기 태도나 표정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고 내가 견딜 수 없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이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모. 이들 사이에 높은 벽은 왜 생겨난 걸까요? 늘 큰아들 재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아빠. 하지만 재현이는 지금 온몸으로 힘겨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빼곡한 시간표 때문에 숨이 막혀온다는 아이의 조용한 외침이 엄마 아빠에게는 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부모 입장에서는 뻔히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써가면서까지 너 중1 때 이 점수면 고등학교 때 몇 점, 대학은 아예 못 가고 뭐 취직은 어떻게 될 거고.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아빠가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아빠가 이제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때려줘야 되겠다. 사랑의 매를 한 번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때리고 나니까 뭐 똑같잖아요. 부모 마음은. 제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8대를 정말 세게 때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학원이나 그런 데서 스트레스 좀 받고 집에서 받는데 그거를 분출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막 계속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별로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재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불화가 뒤를 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정작 부모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아이들이 10명 중 2명에 달합니다. 어린 시절 키우면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많이 읽어주고 서로 친하고 소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부터 이 소통이 이렇게 멀리 물러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바로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예전에는 뭐 중학교쯤 들어가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거의 입시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주은아 씨 역시 하나뿐인 딸 수연이와 친구 같은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잔소리꾼이 되어버린 엄마.
갈수록 멀어져가는 사이를 붙잡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저기 1대1 참사과에 가봐. 다들 너무 세게 달려가요.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많이 달려가려고 그러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나만 너무 수연이를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불안이 오더라고요. 시험 기간 동안 수연이네 집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계획이야? 국어. 과학. 두 가지 다? 응. 할 수 있겠어? 응. 너 어제 영어 숙제도 안 했잖아. 그러면 오늘이 엄마는 5학년인 수연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정성껏 머리를 말려줍니다. 일단 당겨주라. 너무 멀다. 수연이가 반찬을 당겨달라면 곧바로 당겨주고 또 먹여주기까지 수연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자 오늘은. 내 문제집 여기 있다. 그런데 공부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사회잖아. 응. 사회하고 수학. 응. 옛날에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걸 봐. 이걸 봐.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봐. 내가 이따 물어볼 테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해 선사시대는? 신석기, 간석기. 신석기가 간석기잖아. 간석기, 아 맞다. 신석기 시대? 색깔 안 칠한 거 왜 외워? 색깔 칠한 거 외워. 색깔 칠한 게 중요하다고 해놓은 건데 그리고 너가 또 거기다가 또 해놓고 넌 여기다 색깔도 안 칠했어 그것도. 근데 그건 왜 외워? 다른 건 안 외우고. 그러지 마. 딴 것도 외웠잖아. 너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행동인데 공부 뭐 별거 있어? 반복학습이지? 저 눈빛은 알겠다는 눈빛이야 졸립다는 눈빛이야. 세수하고 와 졸리면. 화 많이 나요 저는 진짜. 근데 그거 왜 멍하고 있는 거 도대체. 제 마음만 바빠요. 시험은 제가 보는데 내 마음은 벌써 시험장에 가 있고 막 이런 아직도 멀었는데. 사회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지도 보면서 해 같이. 눈에 훨씬 엄마의 잘 잔소리가 보여. 훨씬 계속될 많이 나와, 때 그림으로 같이 정말 하고. 수연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안 배운 거 아니야, 걸까요? 학교에서. 이거 뒀다 이때 뭐했어, 수연이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 곰돌이를 패요. 얘는 그냥 내 심심풀이 땅콩. 바쁘게 시험 문제를 내는 김은아 씨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전에 엄마이기에 용기 내 지원했다는 그녀. 엄마가 일하는 동안 딸 연우는 이상한 놀이를 합니다. 집안을 굴러다니다가 또 누워도 봤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데가 집이에요. 일에 집중해 있던 엄마가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9살 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너 뭐하냐? 별 만들어. 너 엄마한테 아직 숙제 안 보여줬어? 아빠. 글씨가 또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나 그냥 김연우, 너 엄마가 글씨 엉망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매일매일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지. 다시 쓰고 싶지? 글씨 이렇게 쓸래? 너 같으면 이거 읽고 싶겠어? 응? 엄마가 그랬잖아. 학교 선생님이 깔끔하게 숙제하는 거 좋아한다고. 응, 다시 해. 깨끗이 치고 다시 해. 응. 엄마에게 달려간 연우에게 쏟아진 건 쉴 새 없는 잔소리입니다. 집에서도 은하 씨는 왜 엄마가 아닌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미칠 것이고 보면 생활이 흐트러지면 친구들도 그런 아이들을 또 사귀게 될 거고 막 다 이렇게 쫙 스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기 힘들 텐데 막 그러다가 사춘기 때 엄청나게 방황을 할 텐데 막 쫙쫙쫙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엄마 마음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연우. 엄마가 혼낼 때 저기 화장실을 보면요. 뭐 그런 거 쭉 나와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고 막 그러고 또 칼로 해본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해본 상처는 평생 간다고 돼 있어서 엄마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연우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날마다 공부를 하는 정재용 씨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은 꼭 봐요. 어떻게 해주면 애들이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을 찾는 것 같아요. 재용 씨는 누뚱이 아들과 고1, 중3, 연년생 남매를 둔 3남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 중 누구도 아빠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좀 다를 뿐이지.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하반기에는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돼.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단 10분이라도 좀 보고 매일 반복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돼, 그거를.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따지다 보면 그냥 괜히 헤매다가 가. 이거다 싶어서 하나 팍 찍어갖고 빨리 해야 돼.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해.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지?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냐고. 다 얘기해서 대충은 알아.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운동. 너 뭐 하고 싶은데? 됐어요. 왜? 얘기 좀 해, 더. 아빠와의 대화는 매번 이런 식입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세영이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아빠는 늘 일방통행이죠. 경선이, 너도 와봐. 빨리 와봐. 너 뭐든지 의욕을 가지라고. 의욕. 알겠어. 3시간을 투자를 해야 2시간 고생하고 1시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공부야. 알겠어. 딴 점 부리면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다고. 연필로 낙서를 하던 옮겨서 뭘 쓰던 네 스스로를 컨트롤 해가지고. 알겠어. 5분 넘었어? 둘째 세림이와의 대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제가 의견 말해도 그냥 아빠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그런 말이라서. 아빠가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시긴 한데, 근데 그게 제가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크면서 멀어질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빠랑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화, 소통. 그 애들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빠가 실제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혼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은.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꾸 아빠의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정작 이 시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린 이들과 함께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긴장돼요. 속마음 제일 궁금하지, 솔직히. 그걸 좀 제발 어떻게 해. 애들은 잔소리를 사랑으로 들었는지 아빠의 푸념으로 들었는지.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가장 먼저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지 확인하는 시간. 딸 연우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친구 같은 엄마가 되기를 바랐던 은하 씨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 나쁜 말 할 때나 혼날 때 속상해. 이렇게 엄마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또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있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슬펐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했으니 칭찬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공부 못한다는 꾸중 대신 따뜻한 위로 한마디. 시사회장은 어느덧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아빠가 또 잔소리 하시면 더 화가 나죠. 겉으로는 성적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를 왜 다그치기만 했을까요? 계속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별로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를 손잡아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시사회가 끝난 뒤 조선미 교수가 부모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이 칭찬을 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걔네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제가 보니까 애들 인생에서 6년, 3년, 3년, 12년 동안 뭐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말을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가 필요해요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로 살아오면서도 진정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알고 나면 우리가 아이를 뚫고 뒤에는 성적을 보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지라는 거. 잘했다. 이만큼까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팠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면 한편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저에 대한 반성으로. 네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좋은 성적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것 자체를 깜짝 놀랐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2주 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인 부모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공부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도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느끼는 일을 하고 싶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학력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성적도 필요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굳이 내 아이를 그렇게 필요 없는 거를 강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애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잘해 있어서 불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보면 지금 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패를 안 주려는 지금 여러분들의 불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패는 굉장히 쓰라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장 그만두고 다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시집갈 나이에 뭐 하는 거냐 막 이랬으니까.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니까 늦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군에 좀 오래 있다가 밖에 나와서 나머지 먼저 이렇게 한 애들하고 쫓아가려니까 사실 힘들었거든요. 남들보다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재현이 아빠는 하루 13시간씩 일을 합니다. 뭐해?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데요. 뭐하냐고. 재현이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합니다. 시원하네. 오늘. 아빠가 걸어온 힘든 길을 재현이는 걷지 말아야 할 텐데 아빠의 잔소리 뒤에는 아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늘 느끼죠. 뭐 직장에서.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제 기회가 많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든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 여기? 아 너 여기랜다. 오늘은 아이들을 대표해 재현이가 초대됐습니다. 네. 엄마랑 아빠는 네가 반에서 몇 등쯤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10등 안. 10등 안에?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시험 때만 되면 제가 계획표를 막 짜주고요. 항상 이 복습 노트를 쓰라고 막 본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혹시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 하셨나요? 아니요. 아빠 지난번에 한 번 더 무섭게 혼내셨다며. 네. 그게 언제야? 성적을 너무 못 받았다고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지. 얼마나 아파서 네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해 볼래? 엄청. 0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고 100은 정말 끔찍한 공포면 그리고 한 대 때렸어. 그때는 몇 점이었어? 90. 자, 혹시 아빠한테 아빠 나 그때 100점 정도로 무서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아빠를 보고? 그냥 한번 그때 되게 무서웠다고 얘기해 볼래? 지금은 들어주실 거야. 그냥 무서웠다고만 하면 돼. 그때 무서웠어. 아들을 위해 들었던 매가 이토록 큰 상처가 됐을 줄 몰랐던 아빠. 부모의 불안은 아이와의 관계에도 아이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중2, 중3 때까지도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지 않고 야 키 크게 빨리 자,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불안. 예, 불안하지.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학원도 좋은데 알아봐 주시고 숙제해라 그래. 그러면은 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 그냥 이렇게 하란 대로 쭉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니? 하는데. 네, 거꾸로인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가 내가 더 걱정이 되면 재현이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치? 엄마 아빠가 많이 다 생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내 걸로 느껴지면서 아무도 안 챙겨준다고 느껴져야지 얘 뭐라도 좀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 알아서 잘 못하면 그 결과를 아이가 겪으면 가장 빨리 부모들에게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의 내 아이를 바라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늘 책상 앞에 움츠려 있던 재현이가 잔뜩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근데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무스도 왁스도 바르고. 해봐. 아빠는 이제야 재현이가 고작 15살인 어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쪽도 좀 해야 될 걸? 아니야? 좀. 어때? 어? 이 정도로 해서 출근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됐어? 야. 아들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뭐 그냥 너무하네 뭐 이건. 기쁘다라기보다는 좀 뭉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좀 더 해보고 뭐 하다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재현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아빠의 문자였습니다. 어색했는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어색함이 풀리지 않을까. 나도 돈가스 먹어야지. 그 시각 재용 씨는 아들 세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특별히 뭐 생선가스도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먹고. 나도 어때? 맛있게 먹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탄수화물은 줄이래잖아. 밥, 밀가루. 아빠는 그냥 관심사에서 말한다 했으면서 관심사에서 말을 하지 않아. 요즘에 뭔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 뭘 좋아해? 농구도 많이 하고. 농구. 또? 축구도 하고. 축구가 있어야지 발을 안 다치는데. 맞아. 축구 하나 사야겠더라. 축구 하나만 사줘. 싼 걸로. 알았어.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죠. 정말. 아빠는 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야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세영이가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해요. 좀 더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7개월. 마지막으로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에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말을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짜증낼 때도 많아요. 어떻게 짜증나? 아이씨 알았다고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지 왜 자꾸 얘기해. 그런 얘기. 수연이도 그 정도는 해? 그럼 한 번만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어머니 수연이가 표현하나요? 그렇게? 너는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그런데 5학년인 수연이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연아, 너 시험 목요일날 본다며. 금요일 보는데 걱정 안 돼? 뭔 소리야? 걱정 안 되냐고. 아빠 말 못 알아들어? 어? 뭔 소리가 뭐야 이게 지금? 또 색깔 안 칠한 거 왜 외워? 색깔 칠한 거 외워. 색깔 칠한 게 중요하다고 해놓은 건데 그리고 너가 또 거기다가 또 해놓고 너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행동인데 공부 뭐 별거 있어? 반복학습이지? 엄마 아빠 모두 학습에 대한 기준이 높다 보니 꾸중 듣는 게 수연이의 일상이었죠. 학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네가 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느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는데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된 아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너 괜찮니? 화나지 않아? 친구는 많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너는 어떤 친구니? 싸움 잘하지. 진짜?
반전인데. 수연이에게서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화날 때 화낼 줄도 알고 싸울 줄도 아는 거네.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아빠가 그럴 때는 네가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치. 그건 참는 건 것 같아. 매도 드시니? 네. 뭘로 때리셔? 어디를 때리셔? 발바닥? 잘못했을 땐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그 많이가 몇 대야? 5. 속상하지? 근데 엄마가 너를 못 때리게 도와주셨으면 싶은 마음은 없어? 있어요. 있지.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는 싶어? 엄한 아빠 엄마 사이에서 기댈 곳이 필요했던 수연이. 왜 진작 알아주지 못했는지 늦게나마 엄마가 따스한 품을 내어줍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크면서 또 어떻게 변할래나 또 내가 뭘 더 알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일단 때리는 건 싫지? 그쵸. 때리는 게 더 싫으니 부모님 싸우는 게 더 싫으니? 부모님 싸우는 게 더 싫어요. 찢어지죠. 생해가지고 네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지. 밥 먹을 땐 좀 그만 좀 해요. 걔 지금 시험 때라 예민해가지고 그러는데 자꾸 건드리지 아이들 말고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을 빚곤 했던 세영이네. 사실 아이들에겐 아빠의 잔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민이었죠.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뭘 다른 얘기를 자꾸 해. 엄마 아빠 사이 좋은 게 애들한테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이? 일단 처음에는 조언을 해주시고 나중에 가는 계속 믿어주시는 것밖에 없죠. 일단 믿어달랍니다. 믿어달라는 건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그냥 그건 네 마음이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하고 믿어주시면 되는데 와락 불안해지시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 말 한마디 학교를 때려치는 것까지 막 상상이 막 진행돼요. 그냥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삼아서 그냥 책 읽고 뭐 그러실 거 없고요. 그냥 애를 쳐다보시면 돼요.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말 시킬 필요도 없어요.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부모로서의 첫걸음. 엄마 이때 그래서 그거 한 거 방청하러 갔어. 중학교 시험 문제. 수연이 엄마는 아이 뒤에서 감시하는 대신 아이의 눈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짠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은 또 본인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절 안아주는 게 고마워요. 이제는 또 고맙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색연필로도 나왔어. 그래? 연우 용돈 모아서 사세요? 선생님이 아닌 9살짜리 딸을 둔 엄마의 모습을 되찾은 연우네. 한번 색칠해봐. 연우도 엄마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잘 그렸네? 그림이 이제 작아지고 있네? 사람에서 텔레비전 안에 있는 그림이 이뻐요. 그러니까 좀 놔줬더니 잘하는 것 같아요. 못 믿어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부모 역할에만 몰두하느라 잊고 있었던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세영이네. 자기 할머니가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18년 만이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 나이 먹어서는 부부밖에 안 남는데 우리 남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해요. 미워도. 오래 살면서 같이 그런 거 해야죠.
연인처럼. 아, 느끼해. 이게 다 일본 과자야? 세영이 엄마. 진짜 왜 안아 던진다고 그래. 정말. 뽀뽀해. 뽀뽀해. 아유, 정말. 너무 좋네요. 네, 제가 활짝 웃으니까 애들이 활짝 웃네요.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쁠 것 같아. 재현이는 아빠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같이 웃어서 너무 웃었더니 뒷사람한테 앞사람한테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즐겁게 잘 봤네요. 좋았어요. 앞으로도 자주 아빠랑 보면 좋겠어요. 바른 생활. 먼저 내민 부모의 손을 아이들은 기꺼이 잡아주었습니다. 바른 생활 살아야. 과연 달라진 부모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영화를 보면서 끝나고 나서 아빠와 저랑 동생이랑 더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친구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고. 엄마가 깎아준 색연필로 예쁘게 그림을 그렸다. 근데 엄마가 칭찬을 해주어서 정말로 기뻤다.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엄마에게 해주셨다. 그러니 엄마가 기뻐하셨다. 엄마가 기뻐하니 가족 모두가 화목해졌다. 세영이의 얘기 끝. 오랜 여정을 통해 부모로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었던 7명의 부모들. 이젠 이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엄마가 용기 내서 진짜 어른 엄마가 되려고 해. 연우가 뭘 속상해하는지 알아주고 연우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기다려주고, 그럼 연우가 사춘기가 지나고 진짜 아가씨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엄마 딸 사이가 되어 있을 거야. 친구처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린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